오우 쉣 존나 깔끔하네. 안녕하세요. 화장을 시작하려고 하다가 일단은 로션까지 다 발라놓은 상태인데 존나 이렇게 두들기다가 존나 심심하다 싶어갖고 그냥 카메라 켰어요. 회피용 썰을 보고 있었거든요. 나도 약간 회피용이었는데 이 생각이 들었고 손절했는데 어떻게 손절했더라? 그 친구들 손절썰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친구들이 제 영상을 보면 좆될 수 있으니까 댓글에 욕하지 마시고 추측하지 마시고 어차피 추측은 못하시면 누군지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들어주세요. 이 얘기 베이스가 제가 약간 회피형이다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특히 인간관계에서가 좀 회피형이 좀 심해요. 왜냐면 싸우는 게 존나 싫어갖고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그 단계를 별로 안 좋아해요. 첫 손절은 언제부터냐? 초등학생으로 거슬러 가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초딩 때부터 손절하고 제가 초등학생 때 걔 존나 문어같이 생겼으니까 문어라고 문어라는 친구랑 되게 친했었거든요. 그냥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겁나 친했어. 그리고 부모님끼리도 친하고 진짜 엄청 친했었단 말이에요. 내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래서 나를 어떤 식으로 괴롭혔냐면 맞춤법들을 이렇게 쌤이 불러주면은 받아쓰기 시험이 있었어요. 받아쓰기를 옛날에 진짜 존나 못했었거든요. 한 15점 받아오고 지금도 받아쓰기 존나 못해요. 맞춤법 졸라 틀리고 그냥 전반적으로 한국어 지능이 떨어지거든. 어릴 때도 한국어 지능이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걔가 그걸 알아가 자기가 컨닝하게 도와주겠다 뭐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받아쓰기 할 때 안에 니은 히읗인지 니은인지 막 존나 헷갈려하고 있으면 걔가 제 옆자리였거든요. 얘가 약간 이렇게 슬쩍 이렇게 그 자기 받아쓰기 공책 보여준 거야. 걔는 받아쓰기 100점이었거든. 그렇게 받아쓰기를 컨닝 시켜주고 있었는데 걔가 근데 좀 지 기분 좋을 때만 받아쓰기를 보여줬어요. 1주, 2주 정도 그냥 계속 연속적으로 애가 받아쓰기를 안 컨닝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계속 받아쓰기 존나 낮은 점수 받아오고 그렇다고 막 컨닝 시켜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잠자코 기다렸거든요. 걔가 기분 좋아질 때까지, 기분 좋아져서 컨닝 시켜줄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가 이제 걔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기분이 좋아졌나 봐요. 오늘은 또 컨닝을 시켜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 씨발 개나이스. 이제 시험을 볼 때 잘 이렇게 띄어서 하잖아요. 거리가 어느 정도 있어서 걔가 이렇게 보여줄 때 걔가 티가 안 나게 보여줘야지 쌤한테 안 걸리는 그런 형식이었단 말이야. 존나 티나게 이렇게 컨닝을 시켜준 거나 이렇게 들어갔고 내 생각엔 그 새끼 존나 일부러 쌤한테 나 지금 컨닝하고 있다고 알려준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나 병신이라 그런 거 모르고 아 씨발 개꿀 이러고 옆에서 그러고 대놓고 받아서 적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쌤이 그걸 본 거예요. 이신 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진짜 엄청 화나신 거예요. 그때 쌤 너무 좋았는데 그런 불의의 행동을 진짜 못 참으시는 쌤이셨거든요. 그때가 내 인생 처음으로 그렇게 심장이 존나 빨리 뛴 것 같아. 앞으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받아쓰기를 시험 본 중이었고 존나 조용해. 시험 보니까 존나 조용할 거 아니야. 쌤이 저를 앞에 불러놓고 진짜 저를 개 혼낸 거예요. 근데 약간 이렇게 혼나면서 저 컨닝 시켜준 애를 이렇게 슬쩍 봤거든요. 근데 그 미친년이 웃고 있는 거예요. 너는 또 다른 많은 일을 겪은 후에 이렇게 깔끔하게 손절을 했었던 애가 진짜 똑똑했단 말이에요. 공부도 존나 잘하고 근데 약간 비상한 그 머리를 그런 약간 족 같은 데다가 잘 쓰는 애였어요. 걔의 근황이 진짜 궁금해. 다음 손절설은 중3 때로 이제 갑니다. 저는 중학생 때 코로나였단 말이에요. 친구를 사귀기가 존나 빡셌어요. 난 진짜 친구가 진짜 한두 명밖에 없었단 말이야. 유일한 친구가 2명이 있었어요. 그 2명이 다 남친이 생겨버린 거야. 쉬는 시간에 그러니까 암묵적이지만 공적인 룰이 저희는 떨어지지 않고 무조건 셋이 붙어 있었어야 됐거든요. 왜냐면 씨발 친구가 없으니까 서로가 아주 소중한 친구였단 말이야. 걔네들이 남친 쳐 생기더니 저랑 존나 안 놀아주고 남친이랑만 노는 거예요. 일단 서운함의 문제가 아니야. 난 씨발 지금 혼자 있어야 되잖아. 그냥 태어날 때부터 난 혼자 있는 거 존나 싫어했단 말이야. 중학생이니까 그런 거 더 신경 쓰잖아. 쉬는 시간마다 존나 엎드려서 자는 척 존나 했어요. 그렇게 엎드려서 잔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맨날 수업 시간 이제 끝나면은 다 남자친구 처 만나러 가거든요. 그렇게 쓱 보고 있다가 친구를 안 사귀려고 했던 것도 아니거든요. 걔네 아니어도 일단 놀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친구를 찾았어요. 끼기가 거의 끝날 때쯤이었거든? 그러니까 이미 애들이 다 무리가 형성이 된겨. 뭔가 끼기가 좀 그런 거야. 반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친했던 어떤 여자애도 있었는데 걔도 좀 초반에 저랑 놀아주다가 제가 계속 붙으니까 좀 도망가더라고요. 아 근데 얘 별로 그렇게 안 친한데 계속 붙으니까 좀 그렇겠지. 아 나 너무 혼자 있다고 그걸 몇 번이나 말했었거든요. 그렇게 말하면은 그 잠깐은 나를 좀 챙겨준단 말이야. 어떤 식으로 챙겨주냐면 쉬는 시간 한 명마다 번갈아 가면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한 명은 저를 놀아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식으로 저를 좀 챙겨주긴 하다가 며칠 지나면은 다시 원상복구 돼갖고 둘 다 남자친구 만나러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내가 존나 글칫거리였을 게 씨발. 진짜 개성했어요 진짜.
근데 지금 손절해갖고 서운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학교 가기가 진짜 너무 싫은 거예요. 나 혼자인 거 진짜 싫어했거든. 그리고 걔네들은 이제 남자친구라는 공통사가 있으니까 맨날 하는 대화가 남자친구인 거야. 근데 난 씨발 심지어 그때 모쏠이었으니까 걔네가 무슨 대화를 하든 간에 난 몰라. 난 거기 낄 수가 없는 거야. 약간 자연스럽게 좀 소외가 된 거죠. 걔네가 뭐 일부러 소외를 한 건 아니지만. 걔네들이랑 존나 멀어지고 그 학원을 그때 새로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또 저희 학교에 어떤 여자애들이 있어갖고 걔네랑 친해지면서 또 다른 애들이랑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친구가 중요해서 저를 버렸던 친구들이랑은 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됐고 근데 또 웃긴 게 새로운 친구 사귀고 얼마 안 돼서 나도 남자친구 생겼었어요. 그래서 나도 존나 남자친구랑 존나 노름. 마음이 이해가 갔던 게 씨발 남자친구 생기니까 남자친구랑만 있고 싶더라고요. 2년이 뭐가 뭔 해피형이야 하겠지만 이제부터 해피형의 시작입니다. 기분 안 좋은 거를 말해봤자 의미가 없구나를 이때 느껴버려서 그러고 이제 저는 고등학생이 돼버립니다. 사실 고등학생 때부터는 막 그렇게 친구랑 싸울 일이 진짜 존나 없어요. 아니구나 씨발 나 많이 싸웠구나. 왜 이렇게 싸우고 다니는 존나 쌈딱이야. 고1부터 한 명이랑 싸웠습니다. 고1 때 제 친구 중에 약간 남미세였던 여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남미세인 거를 아는데 그 꼴 보기 싫게 남미세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그냥 남미세. 그냥 내 친구 남미세 이런 느낌이라 남미세 친구로 그냥 잘 놀았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리고 걔 그 친구를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진짜 재밌게 잘 놀았었어요. 근데 걔가 좀 사고를 아무래도 남미세다 보니까 좀 많이 쳤었어요. 씨발 이거 어디까지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지금이었으면 당장 송전을 했을 만한 짓거리를 좀 많이 하시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좀 의리녀라서 그냥 걔가 그렇게 하는데도 손절도 안 하고 쟤는 그런 애인가 보다. 진짜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그냥 그런 애인가 보다 하고 그냥 지냈냐? 존나 대단한 년이야 나도.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셨지만 저는 그래도 끝까지 의리를 지켜서 걔를 막 존나 챙겨주고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약간 그런 상태였어요. 저의 상태는. 썸남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게 깨진 거야. 내가 깐 거라 막 그렇게 제가 힘든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썸붕이었어. 썸붕. 그 약간 남미세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일주일 정도였어. 존나 얼마 안 됐었거든요. 자기가 내 전 썸남한테 고백을 받았다. 근데 나는 저랑 전에 썸 탔었던 애니까 당연히 거절했는데 계속 막 고백을 한다. 그래서 고민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듣고 얘가 그래도 좀 정신머리 박혀있는 남미세구나. 그래도 나랑 엄청 친하니까 그 남자애가 그렇게 고백하는데도 안 받아주는구나. 씨발 이년 의리 있는 남미세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차피 내가 그때 그만하고 싶어서 그만뒀던 거였고 걔한테 막 어떤 감정이 진짜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 상관없으니까 너 마음대로 해라. 그냥 말해줘서 그냥 딱 고마웠어요. 저의 마음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걔한테 아무 악감정이 없었는데 그러고 그날 저녁에 남미세 친구의 전 남친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씨발 좆됐다 이러고 막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 지금 걔네 둘이 사귀는 거 아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 개소리야. 그 남자애가 잘못 알고 있는 줄 알았어. 뭔 개소리냐. 지금 걔네 남자애가 고백을 했는데 내 친구는 안 받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아니다. 씨발 이미 사귀고 있다. 그러니까 상황 정리를 해드림. 친구가 나한테 금요일에 고백을 받았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수요일에 사귀고 있었고 근데 나한테 거짓말로 이때 고백을 받은 거라고 나한테 말한 거야. 내가 그걸 듣고 존나 멘탈이 깨진 거예요. 남미는 걸 알지만 친구로서는 좀 믿었었거든? 그래서 나한테 거짓말했다는 그 사실이 진짜 너무 실망이고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짜 개빡쳐갖고 막 장문으로 막 보내고 장문으로 진짜 개 많이 써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회피형이 아닌데? 나 회피형이 아닌가 봐. 아니다. 이 다음부터 회피형이야. 근데 그때 당시 당연히 걔도 잘못했지만 제 대처도 잘못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서로 진짜 누가 더 더럽게 싸우나 대결한 것만 그때부터 이제 확실히 느꼈던 게 직접적으로 싸우는 게 존나 의미가 없고 존나 족같구나를 느껴버린 거예요. 사람이 싸우면 그렇게 더럽게만 싸우는 거 아니고 그냥 깨끗하게 자기 할 말 하면서 그냥 좋게 이렇게 마무리하는 싸움을 할 수 있는데 내가 했던 싸움은 진흙 수준이 아님 그냥 걔 하수구 싸움밖에 없으니까 싸우면은 다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애새끼가 마음을 좀 이상하게 먹어갖고 무식하고 그냥 싸움 없이 살아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잘못된 정의를 내려버린 거예요. 결국에 마지막에는 아유 씨발 병신년 이러고 둘 다 병신년 이러고 이렇게 돌아서 그냥 씨발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내 인생이랑 근처 얘기라 이걸 다 말했다가 씨발 날아가면 어떡하지? 모르겠다. 일단 날아갈 때까지 해보자. 제가 이제 고2 때 중학교 때 친구를 새로 사귀었다 했었잖아요. 근데 그 새로 사귄 친구들이랑 그 고등학교 돼서도 계속 친했었거든요. 진짜 다 친했어. 완전 싹 다. 저희끼리 어디 이렇게 놀러 가고 싶은 거야. 어머 씨발!
어쨌든 이렇게 놀러 가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근데 지금도 내 성격이 그렇지만 실행력, 추진력이 좋은 편이라 어디 놀러 갈 때 약간 네가 한번 이렇게 해봐라 약간 이런 분위기였거든. 그 전에도 그 친구들끼리 약간 계곡을 갔었는데 제 친구들이 단체 DM방을 진짜 존나 안 봐요. 개인 DM으로 넣어갖고 너 이때 시간 되냐? 너 이때 시간 되냐? 이지를 해갖고 애들 겨우겨우 모아갖고 계곡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계곡 가서 재밌게 놀았으니까 약간 한 번 더 그런 식으로 해봐라. 약간 그런 말을 저한테 많이 해줬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면 프라이드 존나 올라갖고 아 씨발 또 한 번 해볼까? 이지랄을 했었던 거예요. 애들 또 한 명 한 명 개인 DM으로 물어가면서 계곡을 가기로 결정이 된 상황이었거든. 단체 DM방에서 몇 명이 뭐 돈 없는데 아 돈 없다 막 이지랄하는 거예요. 근데 난 그걸 가볍게 무시했지. 인연들이 돈이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으니까. 갑자기 며칠 있다가 가기로 한 지 한 2주? 좀 있으면 곧 가. 근데 그 중에서 좀 안 친했던 여자애가 저한테 DM이 와갖고 누구 한 5명 정도 얘기하면서 얘네 못 가.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해버린겨. 걔네가 못 가는 이유도 자기들끼리 어디를 가기로 약속을 했나봐요. 근데 거기도 가고 우리랑까지 놀기에는 돈이 부족해갖고 못 간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유가 돈이 부족해서 못 간다는 게 난 진짜 너무 서운한 거예요. 야 이거 색이 왜 이러냐? 이 존나 TV 존나 초록색인데? 그리고 진짜 개찐으로 제일 서운했던 게 그 안 가는 거는 뭐 씨발 뭐 그래 그래 오케이 거기가 안 간다고 했던 여자애들이 싹 다 저랑 존나 친했었단 말이에요. 나랑 존나 친하면은 미리 나한테 뭐 딴지라도 딴지가 아니고 개인 연락이라도 해주든가 못 가는데 씨발 서운해하지 마라 쌍년아 이 정도만 남겨줬어도 저 괜찮았을 것 같거든요. 아무도 나한테 연락을 안 해주는 거야. 나 그래도 열심히 한 건데 내가 안 했으면 되긴 한데 그냥 어쨌든 간에 나는 존나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나한테 DM 안 남겨주는 이 상황이 존나 서운한 거예요. 그때부터 해피형 발동이라 그랬잖아. 서운한데 그것도 서운하다고 말하면은 족같은 기억이 바디 메모리? 처럼 발동돼갖고 족같은 상황 또 발생할까봐 그냥 걔네들이 나한테 먼저 연락하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았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서운함이 존나 폭발해갖고 그렇게 빠졌던 애들이랑 그냥 싹 다 멀어졌었어요. 그중에 한 명은 저랑 같은 반이어서 진짜 친했었거든요. 같은 반이었던 여자애한테도 존나 삐졌었단 말이야 내가. 근데 그렇게 하고 며칠 있다가 나는 이미 삐진 거 다 풀렸었거든? 이미 이제 풀렸는데 풀린 상태로 또 다가가기에는 존나 며칠 대화를 안 해갖고 존나 어색한 거야. 그래갖고 그렇게 진짜 그냥 걔랑도 아예 멀어지고 그냥 진짜 존나 병신이었어요 제가. 근데 진짜 그렇게 서운할 만한 게 아닌데 나 그때 왜 이렇게 서운했었더라? 그런 식으로 인정받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 그렇게 애들 모아갖고 어디 놀러 가는 거에 열심히 하면은 애들이 다 좋아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좀 더 주도적으로 했었으니까 차라리 그 친했던 애들이 나한테 개인으로 연락해갖고 아 나 씨발 그때 못 간다고만 말했어도 그냥 그 정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대표로 누구 안 가 이렇게 해버린 게 진짜 엄청 서운했는데 근데 최근에 싸웠던 애 중에 얘랑 술자리에서 만나서 존나 서운했다고 서운함 대결해갖고 누가 이기진 않았지만 존나 서운함 대결해갖고 얘기해갖고 잘 풀었었습니다. 서운한 게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말하는 게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일련의 사건을 겪고 족같은 성향으로 바뀌긴 했지만 지금은 바뀌었거든요. 차라리 그냥 말을 하는 편이에요. 이 새끼가 서운한지 아닌지 내가 뭐 덕심술사도 아니고 상대의 마음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운한 거 있으면 굳이 눈치 보지 말고 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피형 선배로서 말한 거예요. 전 이미 해피형을 지나친 단계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 없이 손절하는 일이 진짜 없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진짜 족같은 걸 알아보려고 마무리 왁구는 좀 보여주고 갈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머리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회피형 썰을 푼 게 아니고 그냥 쪽팔린 썰을 푼 것 같거든요. 쪽팔린 썰을 말해주는 걸로 할게요. 고1부터 고2 넘어가는 순간 전까지는 그 뇌가 약간 덜 자라나 봐요. 진짜 지금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쪽팔리냐? 지금 생각하니까 계곡 안 가서 손절한 것도 진짜 개 쪽팔려 진짜로. 제가 어디 가서 막 쪽팔려서 말을 못하니까 제가 엿다가 말해주는 거. 저는 이렇게 다 화장을 했고요. 만약에 이거 보고 있는 분이 고등학생이다? 주변에 있는 친구 잘 챙겨주고 사랑 가득한 학교 생활 하세요. 저처럼 존나 더럽게 싸우고 막 그러지 말고. 빠이.